오늘은 갈래복합 5강의 고전시 2편, 그 다음에 고전 수필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좀 하고 끝을 낼게. 그 다음에 현대소설 5강,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지문 한 3개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2시간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 오늘 갈래복합 5강부터 한번 볼 건데, 5강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지문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가작품, 나작품. 자, 일단 내가 지금 보기 문제부터 먼저 띄워놨거든요. 보기 먼저 보고 개별 작품에 대한 설명들 들어갈 때. 자, 자, 교재는 70페이지인가? 271페이지, 5번 문제인데, 자, 어쨌든 지금, 자, 우리 조선시대 이런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 보면은 대다수가 이런 얘기들,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라는 질문은 조선시대 4대부 문학에서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4대부 문인들은 벼슬길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출세의 삶을 지향하기도 하고, 여기 그럼 1번일 것이고, 그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의 대답으로 1번, 출세. 그지? 백성들 잘 돌보는 거. 두 번째, 자연으로 물러나 독서하면서 도를 지키는 은거의 삶을 지향. 그래서 쌤이 우리 고전문학 내지는 이제 우리 그 평가원 문학 이런 것들 할 때 은거라는 얘기 나오면 자연에 묻혀 삶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삶을 지향하는데 요것에 이제 이 삶의 어떤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맞지? 현실 속에서 이제 치열하게 그치 이렇게 정치하는 삶과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삶. 요 두 가지 중에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어떤 이제 태도도 드러나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치 문학 작품으로 남은 건 2번의 경향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와 나 작품도 요 2번에 좀 따르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목동가라는 작품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가 작품은 일단 제목이 목동이야. 우리 목동이 소나 양, 그치? 말 따위 이렇게 모으는 아이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이나 그치? 들판 이런 데서 부르는 노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제목만 놓고 보면은 바로 어디에서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다라는 게 지금 바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이 목동가 할 때 목동 하면은 이렇게 불렀어. 목가적 분위기라고 해가지고, 목가가 이제 목동이 부르는 노래 막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 그치? 친화적 또는 자연에 묻혀 사는 삶, 요렇게 갔단 말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작품 독특하게도, 자, 화자 한 명이 아니고요, 2명의 화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포인트. 이 작품 지금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 화자로 당연히 이제 양반 화자, 즉 요거는 작가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그치 대답을 해주는 두 번째로 목동이 등장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요 둘이 추구하는 뭐가 달라? 삶의 어떤 가치가 달라. 그치? 그래서 1번 화자인 양반이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 이제 뭐다? 입순양력. 아까 우리 5번 문제 보기에서 봤듯이 출세해서 백성들 잘 케어하는 것, 그렇지? 요걸 좀 이제 추구, 가치로 삼고 있단 말이야. 맞지? 경세재민 또는 제세구민 이런 것들처럼. 자, 그런데 목동이 그 얘기 듣고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 안분지족, 안빈낙 이런 것들 내신할 때도 많이 봐왔던 키워드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자연 속에서 그렇지 편안하게, 검소하게, 그치? 이렇게 좀 살아가자. 분수에 맞게. 요런 얘기를 한다. 그렇다면 그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지. 작가는 요 두 가지가 작가 입장에서는 요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맞지? 자, 그러니 이걸 두 가지 중에 그렇지. 그걸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 우열 가릴 수 없고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데 이 둘 사이에서 그치 고려를 해가면서 우리가 그치 생각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1번의 삶, 이제 출세의 삶도 중요했던 것이고, 2번의 삶, 자연 친화적인 그치 이 은거의 삶도 중요한 것이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대화, 티키타카 이거 너무 중요했던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대화체 구성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효과는 작가의식을 보통 보면은 약간 이제 주입식으로, 야, 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은 이거야. 이렇게 그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문은 이렇게, 봐봐. 두 화자가 등장해서 얘기하는 게 모두 지금 이제 우리가 고려하며 살아가야 할 요소다. 라고 얘기하니까 좀 객관적으로 전달이 돼. 맞니? 그러니까 보통 주관적이고, 그치? 약간 이제, 요런 것들이, 좀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에 맞춰서, 그치?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재각색돼서 얘기되는 경우 많은데, 객관적으로 전달된다는 점. 요런 것들 좀 중요하고, 그치? 그 다음에, 자, 이 과정에서, 그치? 이 전달력 역시도 좋아지는 것. 아,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그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지? 그리고 이것을 또 뭐야? 그래, 객관적으로 전달하니까 독자들의 또 성찰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맞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했다가도 얘기 들으니까 얘 말도 맞거든. 아, 그러니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이 삶이 내지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하는 삶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죠? 그 외에 나머지 표현법들은 쌤이 텍스트 위에다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 작품 한번 읽어봅시다. 267페이지 본문. 자, 가 작품. 녹양방초 뭐 이런 것들은 녹양, 양이 버들 양자, 풀은 버드나무, 방초, 우리 뭐 방향제 할 때 방자가 향기 이런 뜻이에요. 향긋한 풀. 자, 언덕에 소먹이는 저 아이야라고 그치? 자, 그럼 봐봐. 저 아이는 누가 되겠어? 저 아이는 목동 되겠지. 그치? 그리고 저 아이라고 지금 불러서 돈호법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목동은 여기서만큼은 지금 청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뭐 한 사람? 부르는 사람. 그지? 아까 우리가 1번 화자. 양반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번 화자인 양반이 자, 지금 저 목동을 부르면서, 그치, 소먹이는 아이니까 목동이야. 저 아이를 불러서, 그치, 저 명시적 청자. 명시적이란 겉으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자, 돈호법해서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있다. 알겠지? 뭐, 녹양방초는 뭐, 시각이미지. 그 다음에, 부각이미지, 시각, 부각. 자, 인간 영욕을 아는가, 모르는가. 자, 인간은 여기서는 속세, 현실이라고 읽읍시다. 이 속세의 영욕, 영예와 치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잘 나감과 못 나감을 너 아니, 모르니? 라고 좀 물어봐. 그치? 왜냐면, 목동이, 그치? 속세에서 자기 어떤 이제 뭐 명예라든지, 그치? 그걸 잃고 날아간 경험 해본 적 있겠니? 없을 거란 말이야. 그치? 야, 이런 명예와 치욕을 너 아니, 모르니? 넌 모를 거야. 응? 인생 100년이 풀 끝에 이슬이다. 라고 되어 있어. 풀 끝에 이슬은 아침이면 뚝 하고 떨어지고 증발되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봤자, 한 순간에 그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거. 인간,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지? 자, 유한하다라는 거겠죠. 유한하다. 무상감. 자, 그러면서 36,000일. 그러니까 1년을 360일 정도로 잡았을 때, 36,000일은 100년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니까 구체적인 숫자 또는 수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치? 자, 어쨌든 간에 다 살아도 덧없다. 무상감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구체적 숫자 활용해서 무상감 강조. 하물며 장수, 오래 사는 거, 그치? 단명, 뭐 짧게 사는 거, 짧게 산다라고 해도 뭐 빨리 죽는 거라고 읽어야 되겠지, 그치? 어쨌든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치? 그런 것도 다 뭐라고? 운명이여니 죽음과 생을 우리가 정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다 우리가 또 고전문학에서 많이 보는 운명론적 인식, 가치관. 그치? 플러스 우리의 이런 운명론적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죽는 거는 정할 수 있다 없다? 정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서리법 드러내잖아. 맞지? 그래서 1번 화자인 양반이 그지? 자, 사실 뭐 목동한테 이렇게 얘기해봤자 알아듣겠냐마는 자기의 지금 생각을 뭐하고 있습니까? 목동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 여기서 만약에 끝났으면 목동이 받아치지 않으면 요거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끝나겠지만은 어쨌든 목동도 받아치니까 자신의 생각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래 인생이라는 게 되지 사실은 다 뭐야? 인생이라는 것은 운명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지? 무상한 것 그렇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 덧없는 세월 그냥 보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아까 내가 양반이 추구하는 거 뭐라고 해서 입신양명이라고. 그러니 빨리 이 짧은 시간에 뭐 해야 돼? 출세해야 돼. 그래서 백성들을 케어해야 돼. 그지? 자, 그래서 밑에 여간 같은 세상에 여간 같은 세상 요거는 이제 여간은 우리가 뭐 잠시 묵어가는 숙소 같은 개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이런 세상에 하루살이 같이 그렇지 이 세상 얼마나 오래됐어? 뭐 수억 년, 수백 년, 수천억 년이 됐을 건데 그치? 우리 잠깐 왔다 가는 하루살이 같은 거거든. 그치? 자, 지급법이야.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루고 여기서 말한 공명 별표 치셔야 됩니다. 이 공명이 뭐야? 자신의 이름을 드날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상은이 뭐라고? 입신양명이요. 그렇지. 입신양명 출세. 이것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그 나무들 석은 나무들 같이 이렇게 픽 하고 쓰러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면 자 공산백골이 그 안이 늦거우냐 뭐 늦겁다라는 게 아마도 좀 북받치다 좀 서럽다 이런 개념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에 묻힌 나의 해골 죽고 나서 그치? 그 안이 서럽겠느냐. 그러니까 요것도 가거냐 요리아료리 무슨 법? 설의법 그지? 그니까 그 덧없는 인생 그지? 아무것도 못 이루고 가면 너무 서글퍼. 이거 결국 뭐 하고 싶다는 거야?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출세. 그래 입신양명 해야지. 그죠? 여기 필요해. 자, 그러면서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서 법칙을 세움은 옛 성인의 사업이요. 옛 성인들은 여기서는 어덜트 아니고 누구? 고전시가 성인들은 공자맹자 같은 훌륭하신 분들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 주자학, 도학, 그치? 유학 이런 것들 세우신 공자맹자들의 어떤 사업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면 봐봐. 자, 요게 중요한 거야. 위에 있는 그지 이런 학문을 가다듬고 법칙을 세우는 것은 성인의 사업이라면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드날리는 것 이게 뭐라고? 다시 네 글자 뭐라고? 입신양명이라고. 그치? 공명, 입신양명은 누가 해야 될 거야? 저런 성인이 해야 될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될 거야? 양반화자 내가 해야 될 거야. 맞아. 저 위에 있는 건 성인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돈 받고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그 세상에 이름 드날리는 건 내가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두 줄은 대국법을 또 이루고 있고. 이해되나?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또 이제 하는 거. 내가 입신양명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 맞지? 그들은 저런 거 하고 나는 이런 거 하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생애는 아까 내가 계속 얘기하지. 우리 끝이 있다. 유한하다. 맞아.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사일. 죽음에 이른 거지. 자, 요거는 뭐하다고? 죽음 이후의 시간. 요거는 좀 중요한데. 죽음 이후의 시간. 사실 우리 사후의 세계는 경험해본 사람이 없지. 그 경험자 들려줄 사람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뭐하다고? 무궁하다, 무한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대구, 그 다음에 대조를 활용을 해서
살아있는 동안은 유한하고, 그지?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죽음 이후 시간은 좀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이제 이 대꾸대조를 통해서 유한한 생애 속에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이름, 섞지 않을 이름, 다시 후세에 전할 이름. 맞니? 이것을 영구히 전하여, 그지? 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 라고, 그지? 천지와 영구히 전하여. 요게 지금 목적 아닙니까? 내 이름 드날림. 맞지? 응. 자, 이렇게 양반 화자가 목동한테 자신의 어떤 인생관을 그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 보통의 작품은 여기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난다고. 근데 이 작품은 독특하게도, 자, 중략 이후 장면을 보시면은 누구의 답이 나온다고요? 목동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동이, 쌤,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대답합니까? 가 아니고, 여기서 목동은 실제 목동이라기보다는, 그지? 작가가 내세운 또 뭐야? 대리인, 요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죠? 실제로 뭐 나이가 어리고 신분이 미천한 그런 목동을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지? 어쨌든 간에, 이 신고, 요 니는 당연히 1번 화자였던 양반 화자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인고? 라고 하면서 이제 누가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자, 이제는 2번 화자인 목동이, 그치? 이 얘기 쭉 따듣고, 1번 화자였던, 그중에 화자였던 양반은 누구로 전환되고, 청자로 전환이 되고, 그치? 청자였던 목동이 화자로 전환되는 장면이겠죠? 이해되지? 응.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목동이 화자가 되는 것이고, 양반이 이제, 청자가 되는, 그치? 요런 장면이군요. 자,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는 방식, 문답의 또 형식이다. 이제는 대화 형식이다. 그지? 자, 그래서 형용은 모습이야, 그치? 자, 초췌하니, 초나라 대부 굴로한, 요거는 또 이제 뭐 고사인용인데, 옛날에 그 훌륭한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모습이, 그 양반, 그 너의 모습이 약간 보잘것 없으니, 초나라 대부의 구런이신가? 아니면은 잔혼이, 그 잔혼은 남은 목숨, 뭐 영혼 요런 뜻이거든, 그지? 이것도 그냥 모습이라고 읽을게요. 자, 이 모습이 또 역시 영락하다라는 것도 초췌하다랑 비슷한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위아래 대꾸법이겠지. 학사 유자후이신가? 라고 해서 이것도 어휘풀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요 지금 두 줄 대꾸법, 그 다음에 설의법 활용을 해서 양반의 지금 모습이 사실 지금 좀 어떤 모습이다. 약간 지금 뭐 근심 걱정이 좀 많아 보이는 그치 그런 또 초췌한 모습이다 라고 일단은 뭐부터 얘기하고 있어? 상대의 어떤 이제 생긴 외양부터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지? 자, 그래서 상대는 양반 화자다. 그래서 상대의 외양부터 체크를 하는 모습이네. 자, 다음. 눈썹을 찡그리니 뭐가 많아 보이나? 그렇지. 그래. 이런 지금 겉모습을 보고 얼굴을 또 보니까 뭐하다고? 시름이 많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치? 이때 시름이란 당연히 위에 양반 화자가 말했던 것 바에 따르면 뭐 한 거야, 지금? 입신양명을 어떻게 이룰까? 이런 것들이 난 고민, 걱정이겠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입신양명을 이룰지. 에 대한 고민 걱정 뭐 요런 것들 그치? 왜 그리 많으신가 좀 많아 보인다 하면서 그치? 지금 요거 보니까 상대의 어떤 모습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치? 약간 이제 뭐 의구심 의문을 좀 가지는 장면이네요. 자, 그래서 발끝으로 서시니 어디를 보시는가? 그래서 자,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가? 이때 아름다운 기약이란 결국 우리 양반화자가 바라는 어떤 상황은 뭐겠어? 입신양명하는 벼슬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 벼슬을 하는 거니까. 누구와의 만남? 벼슬 한다는 것은 결국 임금을 보필해서 정치한다는 거잖아요. 그지? 임금을 만나는 것을 바라는 것인가? 그치? 또는 이별의 슬픔이 중하신가? 라고 해서, 그죠?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가?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의문형 어미를 반복을 해서 상대의 상황에 대해서, 그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이해되지? 그래서 가가가가가라고 해서 그지? 가가가가가 뭐냐 요랴요리 의문영어 맞죠? 자, 그래서 해질녘 대나무에 혼자 어둑히 서있어 뭐죠? 일모수죽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모습이 되게 근심이 좀 많아 보입니다. 맞지? 또 혼자 어둑히 서있어의 주체는 누구야? 양반화자겠지. 맞지? 또 해질녘이라는 그런 시간적 배경과 더불어서 되게 좀 어떤 근심 걱정 많고 고독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목동의 눈에 딱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내 근심 던져두고 일단 내 생각은 그치? 무슨 말씀하시는 거라고 돼 있는데 요때 내 근심은 이제 요 내를 학교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걸 뭐 양반화자로 좀 보는 것 같더라고. 그치? 자기의 근심을 던져두고 무슨 말씀하시노?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양반화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쌤이 근데 읽었을 때는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 목동 자기도 있잖아. 그치? 자기 있으니까 내 생각, 내가 가진 어떤 이제 고민 근심 일단 던져두고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웬만한 참고서에서는 양반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지? 어쨌든 간에 자 무슨 말씀 하시는고? 라고 그 밑에 이제 봐. 영락과 영락은 그치? 자 요거 번영하다와 쇠락하다야. 알겠지? 그러니까 잘 나간 리즈 시절 그치? 떡상과 나락은 운수에 달려있고 부기는 제천 역시 하늘에 또 달렸다.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봐봐. 이 목동이 얘기하는 바는 이 지금 자,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그치? 그리고 자, 부유하고 귀하고 미천하고 그치?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달려있다고? 다 운수의 제천의 하늘에 달려있다. 맞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애를 쓴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맞지? 뭐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치? 다 결국에는 이것도 운명론적 인식이야. 자, 그래서 구한들 곁에 오며 던져둔들 어디 가겠는가? 다시 한 번 더, 그치? 애를 쓴다고 우리가 말 수 없는, 가질 수 있는 것도, 그치? 그리고 싫다고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다 하늘의 운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인생이 약간 뭐 통달한 듯한 느낌, 그치? 뭐 조언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게. 자, 그리고 천생 만물이, 그치? 자, 천생 만물하여, 그러니까 하늘이 그치? 만물을 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야, 그치? 자, 이 세상 만물을 하늘이 다 만들었어. 자, 세상 만물을 하늘이 만들었어. 그치? 그래서 살아갈 일들이 저마다 다 있단 말입니다. 저마다의 지금 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역할들이. 그치? 응. 그래서 우리는, 자, 어디서, 여기서 말한 우리는 그럼 누구에서 화자니까. 여기다 2번 화자 누구야? 요거는 목동. 그치? 우리는 어리석어서, 조금 이제 우리는 배움도 좀 적고 해서, 큰 뜻, 여기서 말한 큰 뜻은 모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양반 네가 말하는 뭐? 그렇지. 입신양명 이런 거 우리는 어리석어 잘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모르겠고, 자, 인생 저렇다, 그치? 소치기에 아느니라라고, 그지? 인생 이렇다라는 것을 소를 치면 우리가 알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뭐야? 처지, 분수에 뭐 하고 있어? 거부에 맞게 살아가. 맞게 살아가지. 맞아. 그러면서, 자, 송아지 어미조차 녹음간에 절로 놓여. 녹음은 우리 뭐 나무, 숲을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푸성기 뜯어먹고 시냇물 흘러 마셔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제 맘대로 땅이 거니 와 이거 지금 뭐야? 다 지금 이게 다 뭐한 상황이야? 자연스러운 상황이잖아.
맞지? 풀어놓으면 풀 뜯어 먹고, 시냇물 마시고, 그치? 뛰어놀고, 누웠다가 해. 맞지? 자, 이 지금 송아지는 잘 들어. 아주 자유로운 존재야. 분수 처지근에 맞게 살아간다고 밑에 근데 봐. 자, 콧돌에 코에 끼고 긴 곱비 굳게 메어서 고운 콩대 삶은 콩을 100가지 찰지라도, 이게 지금 이제, 자, 곤이란 게 고다인 것 같아. 고다. 자, 고다라는 게 우리 그 음식이나 할 때 뼈 같은 것들 오래 삶은 걸 우리가 고다라고 하잖아요. 그지? 고왔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보면은 자, 결국에는 콧줄에 자, 코에 지금 이렇게 그지? 곱비도 달고, 맞니? 자,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 큰 쟁기까지 메어서 그치? 뭐가 돼버린다고 얘는 일하는 소가 되어버린다. 즉 뭐해? 인간에게 그치? 구속되는 상황이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비는 그 소 일하려고 먹이는 먹이 같은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치? 그러니까 위에 송아지가 나으냐 아니면 이런 지금 쟁기나 고삐 콧줄에 뚫고 그지 일하는 소가 되는 게 나으냐. 일하는 소는 맥락상 뭐겠어? 어디에 나아간? 정치 벼슬길에 나아간. 그치? 자, 그럼 위에 있는 송아지는 결국 뭐야? 그래, 자연 속에서 그냥 내 분수에 맞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목동과 양반의 삶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일생이 고단함이, 그치? 자, 저들 중에 볼짝 시면 뭐가 더 고단한가? 그치? 누가 더 한가해? 소희야? 송아지야, 지금 요 콧돌이 한 소 중에 누가 더 한가해? 송아지. 그치? 그럼 자, 3은 누가 더 괴로워? 콧돌이야, 그렇지. 일하는 소가 더 괴롭다는 거지. 맞나? 누가 봐도, 한가한 건 송아지고, 괴로운 건 일하는 소 아니냐, 이거야. 맞아? 그래서, 자, 대구법과 계속법과 설의법 활용해서, 그치? 자, 너 근심 걱정 많은데, 결국 다 뭐해? 운명이 정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 자연스러움과 구속적인 삶이 있으면 뭐가 더 낫다고? 자연스러운 삶이 낫다 이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서 일시에 빛나기야 희생만 할까마는 희생이란 지금 여기서는 제물로 바치는 자, 일시에 빛나기 똑같이 제물로 바쳐질 수는 있겠지만은 한 덕석 이거 멍석 자 물리치고 헌멍석 물리치고 비단거적 가로덮고 밧줄 굴레 벗기고 붉은 실로 얼건해서 예관이 곱비 들고 태묘로 몰아가서 야 이게 다 뭐냐면은 이게 그 너희들 그 소에 보면은 소제 힘이 좋으니까 그 짐 실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아까 위에는 밭을 논을 가는 그런 일하는 소였다면 이번에 또 이번 소는 또 어떤 소야? 예쁘게 꾸미긴 꾸몄지만 어떤 소야? 결국에는 자 봐봐 이런 화려한 장식 시장을 했지만 지금 봐봐 어때? 결국에는 태묘로 그치 큰 묘로 그치 요거는 태묘에서 궁궐에 있는 사당이에요. 이제 왕비라든지 사람들을 모시는 이곳으로 몰아가서 결국에는 봐봐 뭐 당해? 결국 도살당해. 맞지? 뭐로 바쳐지는 것 같노? 그렇지. 그래서 아까 희생이라는 게 아까 우리 밑에 어이풀에 재물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이거 재물이었어. 보이지? 결국 희생된다. 그죠? 저더러 물어보면은 어느 소 되려 하겠느냐. 맞아. 자, 그래서 이때 어느 소는 무슨 소? 결국 이제 궁중잔치에 희생되는 소. 그치? 결국에는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 입신양명했다가. 그치? 그런데 결국엔 뭐가 되기도 한다고? 정치적인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자, 크게 3가지 소가 나왔어. 맞니? 자, 그래서 송아지, 그치? 그리고 논밭 가는 일하는 소, 그치? 그 다음에 화려한 치장을 하는 재물로 바쳐지는
소. 그치? 결국에는 요 세 마리 송아지 중에 어떤 삶을 사는 게 맞느냐? 그치? 자, 우리는 다시 목동 잘 봐서 내 분수만 지키려니. 이 말은 뭐겠어? 내 분수에 맞는 삶 살겠다. 굳이 뭐야? 이렇게, 그치? 사서 고생하는 일, 그치? 목숨 갖다 바치는 일, 굳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무슨 삶? 송아지의 삶. 자연스러운, 그치? 분수의 이치에 맞는 삶 살겠다. 그럼 쌤, 여기서 작가 생각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상황에 맞게끔 뭐해? 출세할 땐 출세하되, 그치? 또 자연스러운, 그치? 이런 이치에 맞는 삶도 중요하다라는 두 가지 인식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독자들한테 뭐 하고 싶었다고? 대화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이해되니? 응. 자, 그래서 굳이 만약에 이 작품에 우리가 뭐 주제를 만약에 그치 물어본다면은 뭐 작가의 뭐 생애하고도 뭐 연결하던데 뭐 그거는 나중에 보기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세상에 그치 나아가는 삶과 자연 속에 이렇게 묻혀 사는 삶 사이에서 그치 우리가 뭐야 어느 것이 올바른지 올바르게 바람직하게 고를 수 있어야 돼. 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가 작품 이렇게 마무리했고, 자, 나 작품 할 건데, 나 작품은 아까 우리 뭐 5번 문제 보기가 있었는데, 그 보기에 또 따르면 이것도 지금 결국 이제 출세의 삶이냐, 또 자연의 삶이냐, 뭐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이 작품은 근데 조금 철저하게 자연 친화적인 삶입니다. 아예 여기서는 아까 우리 보기 5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1, 2번 삶 중에 1번 출세의 삶, 즉 속세의 삶을 완전 거부를 해버려요. 그리고 2번 은거의 삶을 철저하게 지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쌤이 제목 근처에다가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는 6수인데 우리 수록 부분 지금 현재 4수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제 뭐 보면은 자 표현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어쨌든 이 작품은 자, 철저하게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속세, 그렇지 삶은 좀 거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내용적. 그래서 또 뭐 육가 계열의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뭐 사실은 장육단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치? 다음에 뭐 도산 12곡도 사실 6으로 나뉘니까 육가 계열이라고 하거든.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몰라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 자 작가가 이런 지금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창과 문입니다. 쌤, 창하고 문, 창문 그냥 뭐 하나의 시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좀 두 가지 구분해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둘 다 어쨌든 이렇게 소통, 이제 창고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단절의 의미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능을 분리를 해서 본다. 그래서 자, 창이라는 소재는 당연히 이제 소통, 교류의 의미로서 뭐와의 당연히 소통 교류니까 자연과의 그치? 소통 교류를 추구하는 그런 대상 소재라면, 문은 자 여기서는 소통 교류의 의미는 없이 단절, 차단, 거부의 느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뭐와의 속세와의, 그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굳게 닫는다는 것은 속세와 결국 뭐 하지 않겠다, 소통하지 않겠다는 뭐로도 이어질 수 있겠어? 화자의 의지, 요렇게도 볼 수 있다. 그 외 기타 나머지 표현법들은 쌤이 텍스트 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훈계 6가 한번 읽어볼 건데, 자, 그래서 일단 1수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청풍 맑은 바람, 좋게 여겨, 맑게 여겨, 창을 안이 닫았다라고 되어 있잖아. 봐봐. 창을, 그치? 자, 수로 보세요. 안이 닫았다고. 안이 닫았다니까 무슨 말이야? 열었다는 거지, 뭐. 열어뒀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자, 이 청풍, 당연히 지금 넓게는 뭐라고 읽어야 되겠니?
자연이라고 읽어야 되겠지, 그치? 이 자연이 이 방에, 그치? 조의 여겨 대놓고, 직접적으로 지금 자신의 정서 드러냈고, 암이 닿았다, 그치? 바람과 소통, 교류,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라니까 영탄이죠. 간판형 어민. 그 다음에 명어를 역시 또 좋게 여겨. 명을 자연입니다. 밝은 달. 잠을 하니 들었노라. 그렇지. 뭐 하느라? 이 밝은 달을 그치? 즐기느라 밤을 그치 뭐 했어? 밤을 뭐 했습니까? 밤을 그렇지. 새웠. 맞지? 응. 그래서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치 어쨌든 자 이런 지금 자연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 그치? 밤을 지금 지샌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옛 사람. 이 두 가지 두고 혼자 어디 가버렸느냐. 이 두 가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위에 있는 청풍과 명월같이. 그치? 자연물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 옛 사람들 다 이 좋은 자연들 두고 다 어디로 가버렸는 거라고. 그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다 가버리고 없네. 나만 혼자 즐기고 있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수 자연친화 2수가 자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장록을 마음에 둘고 자 장록 세모 한번 쳐볼까. 장록이 벼슬 지위 같은 거래요. 쉽게 얘기해서 서 장록 자기 그치 그 다음에 록은 녹봉 월급이거든. 벼슬에서 받는 그러니까 요건 전부 다 무슨 가치라고 봐야 되겠어요? 세속적 가치. 그치? 자, 마음에 둘고라는 표현. 그치? 나는 이 세속, 그치? 가치를 마음에 두지, 뭐야? 두지 않는다. 설불법. 그죠? 자, 조그만 띠집, 띠풀로 세운 집, 이거 초가집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고전문학, 우리 내신법에서 많이 배웠는데, 이거 아는 뭐야? 소박한사. 빈낙도, 그치, 뭐, 단사, 표음, 요런 어딩들 좀 나오잖아. 맞지? 자, 또는 우리가 모옥이라고도 하고, 그치? 이 집을 시내 위에 이룬바, 시내 위에란 자연 속에, 그치, 저런 소박한 삶을, 그치, 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어젯밤에 손수 닫은 문, 손수 닫은 문. 아까 창문은 뭐, 안이 닫았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 이 문은 손수니까 뭐야? 본인이 직접 이 닫은 문을 늦도록 계속 뭐 해놨다? 계속해서 닫아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맞지? 그러니까 직접 지금 닫았고 늦도록 닫아두었다는 것은 이런 속세와의 지금 그치? 자 이런 장록 같은 것들이랑 마음이 들어올까봐 속세와의 차단 단절을 직접 그치 오랫동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지를 드러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나는 저런 것들 따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수. 그래서 두고 또 두고 저 욕심 그지없다. 그지없다는 끝이 없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저 욕심이란 또 세속적 가치 아니겠어? 그러니까 저 욕심이 끝이 없다의 주체는 누구겠어? 화자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건 어디 사람들이야? 그렇지. 현실 속세 사람들. 그치? 아이고 두고도 또 두고도 속세 사람들은 참 저런 욕심들이 끝이 없구나. 세속적 가치 뭐 물질적인 것. 그치? 또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지없다는 끝이 없다. 자, 그래서 나는 내 집에 내 세간 살림살이야. 자, 그래서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내 살림살이 한번 비교해보니까 우습다. 자, 낙지대 하나 외에 거칠 것이 가진 것이 전혀 없구나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철저하게 지금 속세 사람들과 화자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비쌉니까? 대조 대비는 뭐 되노? 대비되는 거지.
그치? 나는 지금 뭐야? 낚싯대 하나 외에는 그치? 가질 것이 전혀 없더란 말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습다는 자조입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치? 여기서 말하는 자, 이 우습다는 그냥 뭐 상대와의 비교 속에서 나오는 반응일 뿐이지 이걸 뭐 자조적이다. 나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슬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일종의 요거는 자, 그냥 뭐 비교 이후에 그치 나오는 뭐 자족적인 이런 태도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는 뭐 비관한다거나 자신의 처지를 뭐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웃음 안 돼요. 알겠지? 응. 자, 그래서 낚싯대 하나 욕심하고 그지 철저하게 대비 대조가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화자는 아주 검소하고 그지? 응. 자, 청빈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대조, 대비라는 건 계속해서 나오고, 그지? 아까 창과 문을 이제 필두로 자연을 그지? 추구하고, 속세는 거부하고 있는 거. 이것도 대비, 대조. 다음 마지막 육수입니다. 자, 오두미. 오두미는 지금 보니까, 월급이래요, 월급. 이제 벼슬 아치하면 주는 월급 위에서 홍진. 그래서 우리 홍진은 너무 중요한 필수어이잖아. 고전 문학 할 때. 붉은 먼지 해서 그치? 혼탁한 세상적 어디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치? 그래서 밑에 봐봐. 이런 작은 그치? 적은 양의 어떤 월급 그거 받으려고 이거 다 세속적 가치잖아. 맞지? 이거 받으려고 홍진의 나 같이 마라. 무슨 영어미까지 활용하고 있다? 명령형 어미까지 활용을 하니라.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 나는 이런 물질, 그치? 때문에 속세로 나아가는 그런 행동은 뭐, 안 하겠다. 또는 너희들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이지만은 자신의 의지, 다짐이기도 하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바람과 비 어지러워, 칼과 톱이 무서워라. 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람과 비, 그 다음에 칼과 톱, 얘네는 현실의 어떤 어지러움 또는 혼탁함, 요런 것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래요. 그래서 속세로 나아가면, 얘네들이 그치? 자, 이렇게 불어닥칠까봐. 나는 조금 어지럽고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서워서 안 나간다 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이 너무 어지럽고 혼탁하니까 그 사이에 끼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지? 응. 우리 뭐 흔히 이런 표현 하잖아. 그지? 똥이 무서워서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맞지? 응.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슬퍼하고 뉘우친다. 기구하다, 기로다단 하여라가 봐봐. 괜히 뭐 했다가 그래 그거 원해서 그치 출세하겠다고. 아이고 너무 짧게 적었네. 자 출세하겠다고 속세로 갔다가 그치 나중에 슬퍼하고 뉘우친다 기구하다 라고 그치 자 나중에 또 기로다단 밑에 얼굴이 있겠지만은 뭐라고 갈림길에 갈래가 많다 즉 뭐야 그래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그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치 처세가 어렵더라 라고 얘기를 할 게 뻔하다는 거야. 워낙 이제 뭐 당파로 또 이제 뭐 분파가 되고 하니까 그치 어느 라인에 또 서느냐 이를 따라가지고 다 다르단 말이야.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요렇게 고전 우리 갈래 복합 5강의 가나 고전시 2편 했고 쌤이 다작품은 간단하게 얘기할게. 다작품은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앞서 우리 그 두 작품을 뭐 깐다라기보다는 두 작품하고는 결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 다작품은 쌤 요렇게 좀 표현할게. 자, 군자의 처신은 좀 어렵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 뭐, 이 속세로 가서, 그치? 출세하는 것도, 그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뭐로? 그걸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때로는
자, 뭐가 필요하고, 출세가 필요하고, 그치? 때로는 자연 속에 은거해야 될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 아니, 그래서, 자, 시기와 때에 맞게, 그치? 출세를 할 땐 출세하고, 물러날 땐 물러날 필요가 있다. 인생이란 그런 거야. 어떻게 우리 한 가지 길로만 사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좀 뭐가 필요한 거 같니? 삶에 있어서 좀 융통성? 맞지? 응. 너무 한 길로만 이양대립적으로만 살지 맙시다. 이렇게 그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받아들이지 융통성이 있는 그지? 그런 삶이 좀 필요해 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지? 좋아. 자, 그래서 갈래복합 5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현대소설 5강 하겠습니다. 교재예요. 교재는 184페이지 현대소설 5강 4번 문제 보기입니다. 박경리의 불신시대. 그래서 보기 읽고 간단하게 내용 정리한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작품 실제로 작가가 6.25 전쟁도 경험 우리 박경리하면 토지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으로 생활 기반이 파괴되자 6.25 전쟁 얼마 전에 또 6.25라는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벌써 6.25가 70년이 넘었어, 그지? 그래서 70년이 뭐야? 50년이니까, 그지? 76년이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생활 기반이 파괴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궁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 그렇지, 이제 빈궁한 그 모습들 다 전쟁 포탄으로 다 망가져 버렸거든. 고통과 아픔. 그래서 불신시대라는 작품은 이러한 전후 사회의 실상을 반영해서 사회적인 모습과 다양한 인간 군상을 탐구하고 있는데 작품 전반에 드러나는 도덕성의 붕괴. 그래서 보면은 의사인데도 그지 돈 없다고 환자 치료 안 해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약을요 빈약을 또는 거짓 약을 막 팔아요. 자, 그리고 종교조차도 뭐 하고 있다고? 자기들한테 시주를 적게 하니, 그치? 기부금 적게 내니, 이러면서 또 이제 신도들을 또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모습들. 자, 그래서 주인공 진영을 둘러싼 이런 전후사의 현실을 그녀에게 생존 자체의 어떤 절망감을 또 안기지만은 그런 사회 속에서도 진영은 무너지지 않는 모습, 즉 어떤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남편도 잃고 그 다음에 자식은 이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안 해줘서 잃게 되거든. 그런 상황에서 아들의 위패를 그치? 자, 이러면 또 절에 모셨다가 스님이 아이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이런 식의 멘트를 듣고 나서 아이고 종교도 다 썩었네, 그치? 라고 생각하며 아들의 위패를 이제 절에서 가져와. 그리고 불 때우면서 내 목숨, 그치? 살아있는 한 내가 이런 어떤 이제 사만한 내가 못 끌어가겠냐? 라는 의지를 보여준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바로 지금 그러면은 184페이지에 본문 한번, 다시 미안하다. 181페이지에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알았어요. 그래서 진영, 우리 여자 주인공인데, 자, 본인도 지금 아파 몸이. 그래서 애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염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생겼단 말이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빈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에다가 병까지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찬물만 마셔도 배탈 나고요. 눈병 나고요. 입이 부러뜨기. 자가 일수였다. 알다 못해 귀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병명. 그래서 빈곤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러 지금 병까지 얻게 된 상황들. 그리고 여러 해째 건드리지 않고 또 충치가 일세수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욱신거렸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병은 물리적인 그런 병들이지만은 사실 진영이 겪고 있는 거는 어떤 아픔이 더 클까?
내가 물리를 적었으니까 물질 물리보다 반대항. 정신. 정신. 그치. 항상 이래. 밑에서 진영은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아프니까 자 몸서리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고통이 좀 극심해.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이. 그것은 마치 쨍쨍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이었다. 어쨌든 뭐 비유를 통해서 그만큼 지금 뭐해 흐물흐물해져가는 그치 자신의 모습을 자, 이런 무기력한 따위들을 무서움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들.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봐봐. 아까 얘기했던 정신도 해체되어가는 과정 속에 진영은 있었다. 그치?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지금 여기에 뭐까지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미가 되니까 삶이 너무나도 버거운 거지. 그치? 그래서 밤마다 귓가에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다음에 자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산이 바스러진 유리 조각이 수없이 날아서 얼굴에 박히는 환각, 다음에 자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병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이 분홍빛, 노란빛, 파란빛, 마지막에는 시꺼먼빛 그런 빛깔들로 차례차례로 덮여. 그치? 결국 가면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진영의 주변을 꽉 채워버리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정신세계가 그치? 혼란스럽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각 증상, 환청 증상, 그치? 막 이런 것들이 환각 물론이고 환청까지 그치? 막 다 들린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함께 가미가 되니까 버틸 수가 없는 처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후 상황에, 그치? 자, 이런 지금 많은 우리 민족들이 이런 이제 빈곤함,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치? 육체적인 병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병까지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네요. 그죠? 여기 안에 또 보면은 이게 다 전쟁의 아픔이라든지, 그치? 그 속에서 또 가족을 잃은 슬픔, 아이의 얼굴, 남편의 얼굴, 막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그리고 전쟁 속에서 우리가 희생당한 우리 민족 내지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들이 매일 그렇게 밤마다 떠올랐단 말이야. 소리와 감각과 색채 이러한 순서로 진영의 신경은 궤도에서 무너져 나갔다라고 그러지. 다시 신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정신이라고 있죠. 그치? 계속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치?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뭐 됐어? 완전 그냥 붕괴, 그치? 멘붕 왔어, 멘붕. 그래서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두었던 몸을 끌고 H병원으로 갔어.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 일주일이 멀다고 그만 가는 것을 그만 중지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가다가 그치? 가는 걸 중단했대. 왜 중지했느냐? 아하, 생활비.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또 무슨 빈곤이라는 또 뭘 마주했어? 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해버린 거야. 돈이 없어서. 맞지? 그래서, 그러나 또 직접의 동기는 외국제 주사약이 빈병들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또 본 때문에. 그러니까, 빈곤도 이유지만은 직접적인 이유는 지금 주사약에 빈병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봤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뭡니까? 전부 다. 다 지금 사람들을 속이는 세태. 그치? 그러니까 전쟁 이후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럼 으쌰으쌰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유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등쳐먹고 이러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Y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S병원은 엉터리였고 H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고 와 같이 그치?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부 다 뭡니까? 다 지금 다 속물적인 그치? 자신의 지금 이익만을 추구하는 또 세태라는 이런 시대 작품들 뻔하지 사실은. 그치? 속물성, 이기적, 그치? 물질적, 이런 거. 자, 그래서 진행은 간호원이 빈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짐작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H병원만 이 빈 약병을 파는 것은 아니다. 또 그 빈 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잉크병으로, 물감병으로 혹은 후춧가루병으로도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또 범람하고 있으니까 병원 말고 또 거리에도
그지? 민간인들도 이런 가짜 주사약, 이건 진짜입니다. 이러면서 또 사기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상인들은 태연히 그런 가짜를 진짜 속에 진짜라고 나발부렸다. 사기가 이렇게 막 만연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계산적이고 속물적이고 이기적이고, 맞니? 자, 그 다음. 그래서 결국 자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들 같아서 신뢰감도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신뢰감이 사라지는 그런 이유는 다시 위에 주사약의 빈병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병원에서 보았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어. 그래서 가다가 치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다.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우리 이제 진영이한테 돈을 좀 빌린 사람인데, 자, 이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는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만환,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우리 지폐가치, 화폐 단위이고, 어쨌든 이것으로 원금 10만 환은 다 받은 셈인데, 조금씩 보태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한 방에 딱 갚으면은 그래도 뭐 큰 목돈이 있는데 조금씩 갚으니까 그걸 뭐 받을 때마다 쓰고 하다 보니 남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 이 문수가 우리 진영의 아들이거든. 죽은 아들이에요. 위패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 영혼을 약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운 어떤 명패 같은 것들이에요. 자, 절에다 모신 데에 대한 지금 불만을 말했다. 왜냐면은 우리 그 아주머니는 여기서 맥락상 그 기독교 신자로, 아니야, 천주교 신자로 설정이 천주교 신자. 그래서 어쨌든 자, 왜 그렇지 그런 우상에서 부처님 얘기하는 거겠지.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어쨌든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려버리고 그저 그냥 멍멍이 아주머니를 쳐다만 보았다. 그치? 뭐 대꾸할 힘도 없었나 봐, 그치? 어쨌든 간에 자, 자,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추석날이었다. 자, 진영은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도리어 정성 들여서 사다 놓은 실과 과일이지.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주었다. 왜? 이 과일, 그치? 아까 우리 어디에 모셨다고? 절에다 모셨잖아. 아들의 위패를. 그치? 그러니까, 자, 절에다가 지금 과일을 갖다 준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건 지금 누구를, 스님들을 위한 정성이야? 아들을 위한 정성이야? 그렇지. 아들을 위한 정성이야.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은 아들을 위한 정성이지만 저 과일 갖다 주면 누가 처먹습니까? 예. 죽은 우리 아들이 아니고, 그렇지. 내가 왜 처먹느냐고 얘기했냐면은 스님들도 속물적이거든. 이거 이 정도 양으로 이거 여기 스님들 뭐 누가 뭐 한 입 먹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 어쨌든 간에 자, 차곡차곡 넣어주었어. 이런 것들 과자도 여러 개 있었고. 자, 다음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자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진영은 당신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겠수?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이거 지금 분명히 나는 아들을 위해서 갖다주는 실과인데, 그치? 자, 누군가가 이런 얘기 했네. 중이 그거 먹고 살겠수? 양이 지금 뭐하다고? 양이 뭐하다고? 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수가 먹을 것을 중이 먹다니,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깝다, 밉살스럽다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거야. 분명히 나는 우리 아들을 잘 모셔달라고 주는 건데, 중들이 이걸 또 보고 양으로, 그지? 또 이제 시주가 정리 많이 또 판단하고, 그죠? 차별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또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진영은 다음 순간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파렴치한 생각. 그냥 내 아들 위한 건데, 또 중이 먹는다고 내가 이런 생각하니까 또 싫다. 부러워지는 그런 생각들. 자, 다음. 그래서 진영은 문을 걸고 뒷산으로 올라갔고, 울고 싶었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산에는 개딱지만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서 있어. 여전히 지금 이제 뭐야? 빈곤한, 그치? 처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집도 없이, 그치? 막 임시 천막 같은 거 짓고 살고 있단 말이야. 빈곤한 처지의 사람들. 들꽃단성이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는 이곳에는 벌써 하나의 빈민굴이 형성되어 말이 산이지 이미 산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집 다 빠서 박살나버리고, 그치? 집을 이렇게 임시로 짓고 사는. 자, 짜짜하게 괜히 새행터에서 물을 빚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 천막집 속에서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 진영은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요거 봐. 이 사람들하고 그치 나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어떻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여기서 진영은 적어도 조금은 뭐야? 조금은 나은 처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소리를 치려고, 그지? 외치려고 산에 올라왔다. 이거는 그들에 있어서, 그들의 앞에서는 뭐라고? 너무 사치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진영은 한참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 위에 가서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산등성에서 바라보이는 시간은 너절했어. 구름을 이룬 자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딧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속에는 절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서양적인 것 동양적인 것이 과도기처럼 있고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이 그 속에 있었다. 자, 이러한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라고나 할까, 보랏빛이 서린 먼 산을 스쳐가는 구름이라고나 할까, 진영은 얄팍한 턱을 꼈다라고. 어쨌든 간에 자, 내가 지금 이제 처한 상황이 사치라는 걸 깨닫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답답함에 뭐는 안 된다고. 답답해? 이게 해소는 안 돼. 그냥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고, 저 사람에 비해서, 그지?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그리고 외치고 싶은 이런 마음은 사치인 것이지, 그게 그냥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진 않는 거야. 이제 그래서 답답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뭔가 좀 깝깝한 느낌. 그죠? 그러니까 도시 역시도 지금 어떻게 뭐하다고 진딧물 모양이고 너절하다라는 게 뭔가 좀 지저분하다 이런 뜻 아니겠어? 그지? 이런 이미지를 받고 있으니까 전후의 어떤 사회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뭔가 좀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지? 다음. 자, 중요한 부분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의지하려 했던 가롤동 아주머니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못한 진영은 아주머니에게서 대학생의 사기 행각으로 봐봐 이런 것들. 대학생들도 그렇지 또 막 민간인들을 사기치고 댕기는 불신의 시.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불신시. 불신시. 돈을 잃게 된 사연을 듣고는 자 봐봐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겠지만은 도덕성의 붕괴, 그렇지? 인간의 모습에 지치고 마는 것. 염증을 이게 우리가 흔히 염세적이라고도 하잖아. 그때 명절이나 명절이니 절에 돈을 보내야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진영은 그동안 벼르던 일을 해치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근데 봐봐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고 자신들을 홀대하던 그러니까 종교 역시 뭐였다고? 종교 역시 타락을 해버린 거. 맞죠? 자, 그래서 결국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찾아온 결국 이것은 이제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그 종교에 의지하려고 그지 이렇게 우리 아들 위패를 맡겼는데 결국 이제 다 못 믿겠어. 그래서 왜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그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그치?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적인,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우리 보기에서도 진영은 여기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 보기 내용이 끝이 났었잖아. 맞죠? 자, 그러면은 본문 마무리 해볼게. 자, 진영은 빅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미 한동안 내려다봐요. 자, 그리고 자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자, 그 사진에다 뭐 한다고? 불을 끄어. 그치? 위패는 이내 살라졌다. 즉 탔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지금 이제 뭐라고? 아들을 잊겠다가 아니고 이런 불신 시대에 뭐 하겠다는 뜻이겠어? 맞서겠다. 그치? 의지. 이런 것들이죠. 불신 시대를 지금 불태워버려. 맞죠? 자, 그리고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들어. 그래서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많은 사진 위에 찢어서 놓아요.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죠. 사진이 말끔히 타버렸습니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져. 그래서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고. 자, 이런 얘기.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어. 아들도 죽고, 그치? 남편도 죽고,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 전쟁과 불신 시대, 그치? 요런 것들이 지금, 자, 남긴 상처, 그치? 요런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 그치? 행동. 그래서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좀 살살맞게도 너무 막 깨끗하더라. 잠못까지 얹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깃에 날아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다. 항거할 수 있는 생명, 힘이. 그치?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해내겠다라는 거지. 의지를 다짐하는 장면이다. 물론 이 당시 폐결핵 걸리면 웬만하면 죽어요. 치료가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남아있는 동안 뭐 하겠다고? 맞서겠다는 의지. 그러면서 진영은 중얼거리며 잣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었다까지. 되나? 그래서 어쨌든 이 불신 시대에 대한 반감, 타락한 시대에 대한 어떤 저항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라고 하고 오늘 문학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문학 지문할 건데 내가 46페이지 지문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디지털 읽기라고 해가지고 이거 되게 그냥 우리가 요즘 인터넷 읽기 쌤처럼 이렇게 태블릿으로 휘리릭 넘겨가면 읽는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46페이지 내가 시험 범위 들어간 학교가 있어서 읽어주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안 와서 따로 안 읽을게. 자, 요거는 스킵해버리고 바로 인문예술 12, 13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사회문화, 인문예술, 과학기술, 주제통합 요거는 우리 지문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가 이것도 재밌는 논증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문단. 만일 우리가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일단 첫 발걸음을 떼고 나면 그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가 없는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다. 만일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사례라든지 일상 같은 것들을 예로 들었네요. 그러면 그 결과는 끔찍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첫 발걸음을 떼는데 신중해야 한다라고. 그렇지. 자, 봐봐. 미끄러운 비탈길이야. 첫 발걸음을 떼면은 그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이제 끔찍한 해가 된다. 그치? 이걸 우리는 논증하고 연결시켰을 때 이걸 뭐라고?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소한 것,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것을 뭐겠어? 일단 첫 발걸음을 허용했어. 그치? 그랬더니 연쇄적 과정을 거쳤어. 그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가 없었어. 그치? 그랬더니 몹시 나쁜 결과, 즉 끔찍한 해에 이르렀어. 아니, 요즘 1, 2, 3, 1, 2, 3 딱 거치잖아. 그치? 호응 딱 되잖아. 인문예술팀은 계속 얘기합니다. 범주층위만 맞춰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논증에 사용되는 이 방법인데 아주 사소한 것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다 보면 더욱 심각한 것을 허용하게 되고 연쇄적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몹시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 이거 사실 우리 엄마들이 잘 쓰는 논증이에요. 그치? 자, 상원이가 한 6살, 7살 때야. 예를 들어서. 자, 상원이가 너무 이 태블릿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한다. 너 오늘 1시간 하면 내일은 2시간 하게 되고, 다음 날은 3시간 하게 되고,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하게 돼. 그러니까 너 그 게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상원이는 이런 친구였어, 사실은. 정말 하루에 1시간만 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진 친구. 그치? 근데 엄마는 자꾸 뭐 하다고? 1시간 하면 1시간 반이 되고, 2시간이 되고, 2시간 반이 되고, 3시간이 되고, 5시간 되고, 10시간 되고, 하루 종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증을 펼쳐나가시는 거야. 맞지? 그런 것처럼, 결국, 게임에선 안 돼! 라고, 즉, 애초에 아주 사소한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논증으로 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많이 쓴다. 맞지? 좀 극단적입니다, 사실은. 맞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는 거. 그치? 사소한 거. 그치? 이렇게 허용을 했더니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서 뭐가 일어나 버렸다. 어떤 나쁜 결과에 이르렀다. 그치?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 사소한 것,
것을 뭐조차는 안 돼. 시작조차 해서는 안 된다. 맞지? 응. 자, 그 다음 이 문단. 이 논증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한 논증 방법인데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랑 똑같이 맞춰볼게. 자, 미국의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최초의 도미노가 무너지면 그것이 옆의 말들을 연달아 쓰러뜨린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자, 베트남 공산화란 사소한 걸로 시작하자. 그 다음에, 자, 결국에 주변 국가들,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그지, 공산화될 것이다. 즉,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서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요거 사실, 도미노 이론 뭐랑 비슷한 거가 앞서 1문단에 나왔던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하고 비슷한 것 같지, 그지? 응. 그래서 결국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봐봐. 술을 한 잔 정도 괜찮겠지. 술 한 잔이 뭐야? 사소한 거야. 맞아? 그랬더니 한 잔이 두 잔 되고 결국에는 뭐로 이어진다고? 자, 연쇄적 과정 결국 만취로 이어지게 된다고. 맞니? 자, 그래서 쌤이 요즘 술을 막 거의 끊은 상태거든. 쌤 예전에만 술 마시면 소주 막 5병, 6병 마셨어. 그거 좀 심한데요. 그러니까 한 잔 마시면 안 마셔. 그러니까 한 잔 마실 것 같으면은 그냥 끝까지 마신대. 그러니까 아예 내 같은 사람은 비탈길 논증 맞지, 그치? 아예 안 마셔. 자, 어쨌든 그래서 뭐야? 어쨌든 따라서 아예 술을 그치 입에 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예에서 한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이나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술 한 잔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사소한 첫걸음이 되는 거야. 아니, 자, 그 다음에, 자, 사소하다고 해서 그것을 허용하다가는 주변 국가들이 모두 이제 공산화 된다거나 만차 같은 최악의 결과가 생기는 그것을 지금 우려하는 것이죠. 그지? 자, 어쨌든, 저 3문단의 핵심이야. 그래서 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특히 생명, 의료 윤리와 관련한 논증에서 새로운 변화나 도입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논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생명 의료 윤리와 관련한 논증에서 새로운 변화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 지금 이제 자 논증 방식으로 지지 논증 방식으로 사용이 되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생명 의료 윤리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무언가의 도입을 반대하는데 이 논증이 자, 이 반대를 지지하는, 서포트하는 논증으로 쓰인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안락사라는 또 구체적 상황, 치료나 생명 유지가 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증 환자의 편안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쪽도 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안락사 자체는 문제가 안 돼. 더 이상 뭐 이제 치료를 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치료를 중단하는 것, 자 그것 자체는 환자를 편안하게 오히려 잘 보내준 것 아니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 인정하지만 그런 안락사를 이제 뭐 하게 되면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소한 첫걸음이 된다. 그치? 그렇게 되면 치료가 가능한데도 그냥 뭐 해버려? 안락사를 시행해버려. 그치? 또는, 자, 히틀러 시대처럼, 자,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장애인이나 정치범을 안락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분명히, 자, 요게 지금 이제 보니까, 안락사.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안락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거를 허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생길 지금 뭐야? 이런 우려스러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안락사를 시도해서는 안 돼. 그치?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7살 상원이가 통제력이 있는 친구, 통제라는 뭐가 능력이 기준이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안락사를 해야 돼. 그치? 기준이, 좀 당연히 장애인 정치범한테 그치? 안락사를 적용할 기준이 없다면 안 하면 되는데, 이런 지금 우려, 생기지도 않았던 나쁜 결과를 우려해서 그치 처음 사소한 그런 첫 시작 정도 그치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봐봐, 이처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숙고적인 어떤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걸 시작해서도 안 된다
라는 거지. 조금 극단적인 어떤 논증이라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나 과연 미끄러운 빗달길 논증은 정당한 걸까? 우리가 어떤 첫 발걸음을 허용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너무 중요한 워딩이네. 그래, 안락사 딱 시키면 바로 장애인도 안락사 되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 그치? 자, 미끄러지게 될까? 라고 필자는 지금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네. 그래서 미끄러운 빗달길 논증이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은 연속되는 선에서 의미 있는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중간 지점, 즉 기준점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마치 딱 그게 시작되면은 끝없이 브레이크 없이 쭉 그 결과까지 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야.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그치 또는 미끄러운 비탈길이라고 하죠. 비탈길이 아닌 무슨 오르막길이나 평지가 생기면 계속 미끄러져? 안 미끄러질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여기서 말하는 논리학에서 이른바 대머리 논증. 지금 뭐로? 오류로 취급받는단 말이지. 왜 오류로 취급받느냐? 거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머리카락이 1억 가닥 있는 친구, 사람이 있어요. 자, 대머리 아니지. 근데 거기서 한 가닥 빠졌대. 9,999만 9,999가닥이 있는 사람, 대머리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지. 그렇게 한 올씩 빠져서, 그치? 자, 결국 절반인, 그지? 5천만 가닥이 남았어. 대머리 아니야. 그 정도는 어머니가 반질반질하지 않으면 대머리 나이에 좀 어제 대머리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다가 가다 보면 머리카락이 한 올만 있거나 아예 없어도, 그치? 한 올 정도 빠진 건 대머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돼버린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논증은, 그치?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즉, 자, 봐. 대머리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단절 지점을 얘가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금방 반짝반짝한가 5천만 가닥이, 그 다음에 3천만 가닥이, 1,000만 가닥이, 1,000가닥이, 100가닥이, 10가닥이, 50가닥. 이게 지금 뭐가 없어? 단절 지점이 없다 이거야. 맞지? 자, 그것을 그지? 자, 가지고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대머리를 대머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는 그치 안 된다는 거거든. 이런 점에서 진짜 우리는 그래서 봐봐, 누가 풍성하고 누가 대머리인지 안단 말이야. 대머리 논증이 오류인 것처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오류일 수 있다. 왜? 똑같은 논리론 가볼까? 뭐가 없어? 스톱 지점이 없다 이거야. 그치? 이걸 멈출 만한 기제가 없다. 그치? 근데 우리는 기제가 있으면 알고 있다. 맞지? 자, 다시. 미끄러운 비탈길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논증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다시. 비탈길 중간에는 1번. 더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평평한 땅.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지점? 미끄러지지 않는 단절 지점. 맞지? 그 다음. 우리가 비탈길에서 얼마나 내려갈 것인가를 뭐 할 수 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치? 요런 통제 지점도 있을 것이고. 맞지? 자, 그렇다면, 비탈길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versus. 아니야. 우리가, 단절, 그치? 기준. 있다면 뭐지? 첫 번째, 땅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두 번째, 스스로 어떤 결정. 이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한다면 어쨌든 기준 또는 그지 뭐라고? 주체성. 아니? 자, 그래서 그럼에도 그것을 해명하지 않고 쭉 미끄러진다고만 주장. 아니야, 그런 거는 소용없어. 그냥 미끄러져. 라고 한다면 그 논증, 즉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오류가 된다 이겁니다. 맞지? 그래서 안락사 반대 논증을 봅시다. 자, 치료나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증 환자에서 장애인 또는 정지병으로 가는 인과적 연세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한번 보면 된다고. 안락사는 글자로 편안한 죽음이래. 환자 본인도 원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도 원하리라 추측할 때 시행을 하는데, 그리고 환자 결정에 맞다라는 것도 아니고 다 뭐가 붙는다고? 가족과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한다고. 만약 이런 지금 뭐가 있다고? 평평한 땅에 해당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맞지? 다음. 또 죽음을 또 원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정치범, 이것도 뭐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자, 그러니 결국 안락사 정의만. 히틀러 때와 같은 독재 시대가 아닌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위장 안락사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그치? 강제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생각하는 안락사 처음 도입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뭐까지 이어진다? 그래, 장애인, 그치? 플러스 정치인들도 안락사가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다. 안 일어난단 말이지. 그치?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오류 때문에. 그치? 이런 일은 안 일어나. 그런데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이용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은 미끄러지는 일이 불가피하다, 통제를 잃을까봐 우려된다와 같은 뭘 만들어?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치? 아까 내가 특히 어린아이들 얘기할 때. 너 지금 초콜릿 좋아한다고 초콜릿 먹고 싶어. 이거 한 개 먹잖아. 그럼 2개 먹고 싶어지고 3개 먹고 싶어져. 그러면 너 있잖아. 나중에 10살 되잖아. 이가 다 썩어서 다 뽑아버려야 돼. 그런데 이 없이 살아야 돼. 그럼 맛있는 고기를 못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 초콜릿 먹을 거야? 맞아. 이거 우리 늘 많이 들어왔던 거거든, 사실. 그래서 콜라, 특히 이런 탄산 같은 어릴 때. 그지? 어쨌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내려가는 일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닌데, 즉, 뭐 할 수 있는 일인데, 피할 수 있어. 다시 뭐 때문에 땀이나 스스로의 결정과 같은 것이 스톱 지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때로는 그 사실을 뭐하는 또 숨기는 거지. 수사법, 그치? 속임수로서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자신들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치?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인문예술 13강 하면은 오늘 끝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자, 인문예술 13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또 보니까 뭐 주희를 따랐던 이황과 이이의 학푸 스타일의 차이점들에 대한 얘기네. 그래서 1문단 바로 가겠습니다. 자, 조선에는 16세기 이후 이황과 이이로 대표되는 살인 계열의 성리학 연구가 심화되었는데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주희의 행적을 이상적인 학자 모습이라고 인식을 했대. 성리학, 주희. 자, 그래서 성리학을 직대성한 주희는 무의산이란 곳에 은거 숨어 지내며 무의정사를 짓고 학문을 닦고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대. 어쨌든 주위의 지금 제 삶인데 무의산이라는 곳에 살면서 이런 글을 짓고 이렇게 또 학문을 닦고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래서 특히 이 중국에서 무의산은 일찍부터 도교의 성지로 알려졌으나 주희가 이렇게 은거하게 되면서부터 더욱더 유명해졌는데 주희는 친구들과 배를 타고 무의산의 9급, 그래서 무의구곡, 그치? 9굽이고 대류를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구곡의 실경을 묘사한 무의도가라는 이런 것들도 지었대. 그래서 어쨌든 무의도가는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양한다는 주의 성리학적 자연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 차운시, 다수 지어져. 그러니까 차운시라는 것은 지금 이것을 모티프로, 그치? 여러 요즘 말로 좀 패러디시며 이렇게 부를까? 차운시가 다수 지어지고 또는 무의도 구곡이 또 뭐로도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했답니다. 어쨌든 이 주희가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나 그림, 그치? 시서로서 많이 지금 따라했다. 특히 또 조선에서는 주의 행적을 따라 성리학을 기반으로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4대부 사회 문화적 유행이 되었다고. 그래서 다만 그 수용 양상이 이황 스타일이냐 이이 스타일이냐로 좀 나뉘었다는 것. 그래서 어쨌든 주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조선에서 크게 2가지, 이황의 스타일, 그다음에 이의 스타일. 사실 이황, 이이 나오면 이기로 나오고 지랄해야 되는데 요건 좀 수월하게 가는 것 같아요. 주위의 삶을 어떻게 따랐냐? 자, 그러니까 이황이나 이이를 따르는 어떤 학파들, 우리 살인 계열들의 어떤 4대부들은 사실 이 사람들한테 주위는 뭐라고? 약간 BTS라고. 그치?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니 남미도 그렇고, 그죠? 유럽도 그렇고.
좀 뭐 BTS 하면 이제 지랄 연병들을 하잖아. 그지?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열기가 좀 더 적은 것 같은데, 오히려. 외국 애들 더 지랄 거 아니야. 새로 앨범이 나와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잖아. 주인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중국 사람이야. 너 외국인들이 더 지랄병 하는 거야. 그지? 어쨌든 간에 잡아. 이황은 무의도가를 차운한 시를 지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소장하고 있던 무의구곡도, 아까 무의구곡을 그림으로 표현한 때, 그 빈 공간에 주위의 무의도가 시를 또 써주기로 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즉, 이황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주위의 무의도가를 차운한 시, 그지? 자, 지었을 뿐만 아니라 무의구곡도를 반복적으로 제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뭐 한 거야 말 그대로 진짜 이 지금 이 주시 즉 BTS 굿즈를 다 웬만하면 사먹은 거야. 파는 쪽 그냥 다 사먹은 거야. 따라 그리고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존하는 그림으로는 강세왕이 무의구곡도를 그린 두루마리 화첩이 있는데 화첩에는 주의와 이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익이라는 사람의 글이 함께 실려있고 어쨌든 이익은 또 그래서 무의구곡도는 주의 추상화와 같아서 빠짐없이 자세히 그려내야 된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 밑에 그래서 이 공간이 그치? 즉 문학적 이상이 학문적 이상이 이 무의선을 대신하는 그치? 시각적 이미지로 인식했기 때문에 뭐 이유가 이미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이상이 없었고 어쨌든 이와 같이 무의도가를 차용해서 시를 짓거나 무의구곡도를 그리고 소장하는 행위들은 이황과 그의 확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들은 무의도가를 자연을 마주하며 느끼는 흥의 발현이자 성정 도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로 보고 이것을 지금 차운시 그치? 자 뺏겨서 적는다는 것은 이걸 뭐 하는 거 말 그대로 흥에 발현하는 거고 성정 도야를 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거예요. 이 자체를 그치? 그래서 자 흥의 발현 그치? 그 다음에 성정 도야 한 단계 뛰어넘는 것이 자 발전하는 자 그리고 나서 무의구곡도라는 것 자체는 또 뭐다? 그래 이걸 자꾸 또 그린다라는 것은 결국 뭐야? 그런 이상이 성리학적 이상이 구현된 시각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걸 또 따라 그린다는 것은 내가 그런 이상을 구현을 해보는 것이기도 하거든. 그 어쨌든 간에 이황학파들은 뭐한다? 뺏기는 거 좋아해. 그지? 자, 그 다음 한편 이이와 그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무의의 자 주위에 무의정사나 무의도가를 동경한 이제 단계를 넘어서서 조선식 구곡을 경영하는 양상. 이 사람들이 이제 직접 뭐 하는 거야? BTS가 갔다는 데를 진짜 가는 거야. 그지? 또는 자 그 사람이 갔다는 곳을 이제 비슷한 곳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보니까 이는 황해도 고산군의 정사를 짓고 실제로 이제 정자 같은 거 짓고 후학을 양성. 이것 때문에 누가 했던 건데 아까 일문단에서 주의가 했던 거거든 무의산에서. 그치? 정사 짓고 후학 양성하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그것을 황해도 고산이라는 어디 땅에서 조선 땅에서 실현했단 말. 그게 조선식 구곡을 경영한 거지. 그래서 고산구곡가를 지었다. 그래서 이를 주제로 이가 죽은 뒤에 그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에 의해서 고산구곡도가 그래서 가가 무의 지금 도가 그지? 그다음에 무의구곡도 그지? 이런 게 그지? 만들어졌던 것처럼 지금 조선식 시 그림 따위가 그지? 그려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는 지금 보니까 황해도 고산에 그지? 자 머물면서 고산구곡가 짓고 고산 구곡, 모 같은 것들도 그렇지? 다른 사람, 이거는 이가 그린 건 아니겠죠. 죽은 뒤라는 요런 건데 사실, 이거는 모의고사 연계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내신 들어가는 친구 장난들 칠 수 있으니까 확인 잘 하세요. 고산구곡가는 이가 지은 게 맞습니다만은, 고산구곡도는 이 사후에, 그치? 그의 제자들이 또는 그를 따랐던 사대부들을 이제 그린 거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내신 내용 문제 확인 좀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들은 무의도가를 학문으로 나아가는 순서를 담고 있는 시로 보고 경관이 빼어난 조선의 특정 지역에 정사를 짓고 학문을 닦고 후학 양성을 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의를 따라 구곡을 설정해서 경영하며 구곡시를 직접 짓고 그 지역의 실제 경관을 바탕으로 구곡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치 무의 그치 도가 무의 구곡만 따라 한 게 아니고 조선 스타일 그치?
맞게끔 약간 변형했다. 그치? 조금 더 발전된 단계라고 봐야 될까? 맞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조선식 국국의 경영은 주희에 대한 조선 성리학자들의 존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봐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우리 BTS 별로 안 좋아하지만 외국에서 더 지랄병 하는 것처럼, 그지? 주희도 마찬가지야. 중국에서는 주희를 그렇게 안 빤다고. 그지? 근데 조선, 그지? 뭐 이런 나라에서, 그지? 오히려 더 칭송하고 존경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맞죠? 다음 마지막 단락. 그래서 이이의 학통을 따랐던 또 사대부들 가운데 노론 계열의 문인들은 이 국옥 경영을 통해 주위로부터 이이로 이어지는 학문적 계보를 누가 또 이어받았다? 자기 노론들이, 지금 노론서론 할 때 그 노론 있잖아. 그래서 이어받았다는 점을 드러내려고 했다. 그래서 주위의 학문을 개성했다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국옥의 재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황, 이학파로부터 이에서 또 노론으로 이어지는, 그지? 그래서 결국 또 이제 하나, 노론 출신 중 하나의 김수중이라는 사람이 경관이 빼어난 화천, 그지? 고군이라는 곳에 농수 정사 또 점을 짓고 후학 양성, 이거 아까 똑같이 그치 이이가 했던 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이 앞서 누가 했던 거야? 주희가 했던 거야. 그러니까 주희가 했고 이이가 했고 김수중이가 했고, 맞지? 그래서 그는 또 화가 조세거를 초대해서 현장을 돌아보게 한 다음 고군 구곡 도를 또 그리게 했다. 그치?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 김수중은 아들 조카들과 함께 무의도갈 또 차원에서 지은 고군 구곡가 조세거의 그림을 엮어 시와 첩을 만들기도 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른 예로 화가인 김홍도와 김득신 등 9명이 실제 경관으로 짐작되는 장면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시를 적어 표구한 고산구곡시화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 사대부들이 이 주위에 이 학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조선식 경영들을 해왔다 라는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어쨌든 병풍에 포함된 글은 이이의 고산구곡가, 송시열의 이 시 등 노론 계열의 문인의 시나 발문들이 그지 또 이렇게 실려 있더라는 거. 그다음에 고산구곡도는 이이가 주희의 학문을 계승하였고 다시 그것을 이어받은 누구? 그래, 노론 계열의 문인들이 그지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한 것들. 그래서 송시열로 드러난다는 거지. 노론의 결속을 또 송시열 하면 또 이제 우리 무슨 논쟁이고 예속 논쟁할 때 나오는 아저씨 아니냐. 어쨌든 간에 노론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니지 않았냐라고. 그치? 그래서 이기론이 아닌 이제 이황과 이는 사실상 족밥이었다. 그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주는 보통 이제 시험 기간이네요. 그래서 시험 기간 공부 열심히 하시되, 다음 주말 수업도 합니다. 고3은 일요일 수업도 정상적으로 할 거고요. 또 이제 칠모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또 모의고사 수업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험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